멍청한 거사. 네가 내 머리 위에 있는 줄 알았지? 최명지, 이제 넌 끝이야. 신여진이 최명지의 만행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모든 악행이 드러난 최명지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윤세영은 최명지 앞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그런 윤세영의 모습을 보며 못마땅한 시선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면 안 돼. 이건 아주 간단한 일이야. 메시지는 확실히 보냈다고 했지? 최명지가 낮게 물었습니다. 윤세영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냈어요. 조 형사가 주기로 한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냈어요. 진구 씨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랑 다를 게 없으니까요. 윤세영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그 떨림을 무시하며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명지는 휴대폰 화면을 켜고 설치된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했습니다. 황진구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된 것을 본 최명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핀으로 표시된 황진구의 현재 위치는 회사 본부 건물이었고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남은 건 형님이 황진구를 데리고 움직이는 것뿐이야. 언니가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금고를 열어볼 수 있어. 최명지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세영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들키지 않을까요? 진구 씨가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잖아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최명지는 조카딸의 말을 가로막으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불안해하지 마. 황진구가 널 의심할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은 윤세영이 네가 착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내 역할은 딱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최명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계획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조 형사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최명지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금고에서 찾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꺼림칙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금고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윤세영의 물음에 최명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걱정 마. 아무것도 없을 리 없어. 언니가 그 금고에 뭘 숨겼는지 난 확실히 알고 있어. 네가 할 일은 이 계획에 불필요한 감정을 끼워 넣지 않는 거야. 윤세영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고 윤세영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최명지는 머릿속으로 신여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를 상상하며 스스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윤세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조 형사에게 언제 연락할 거예요? 최명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움직이는 순간 바로 연락할 거야. 금고가 열리는 순간 모든 게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최명지는 이미 승리를 눈앞에 둔 사람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윤세영은 최명지의 자신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럼에도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계획의 작은 부품으로만 사용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최명지는 자신이 쥔 모든 패가 완벽하다고 확신하며 조 형사가 금고를 열고 나오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위치가 갱신될 때마다 최명지는 신여진의 차가 움직이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황진구는 사무실에서 윤세영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평범해 보였지만 황진구는 본능적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메시지의 문장이 지나치게 간결했고 윤세영답지 않은 직설적인 어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메시지를 곱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세영이가 보낸 게 맞긴 한데 뭔가 수상해.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윤세영의 이름이 떴고 황진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궁금해서. 회장님한테 별일 없지? 황진구는 윤세영의 질문에 담긴 의도를 눈치채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계시지? 윤세영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 요즘도 유진이를 찾고 계셔?
황진구는 속으로 역시 이걸 묻고 싶었던 거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회장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겠네. 윤세영은 말을 돌리는 황진구에게 약간 불쾌함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웃으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황진구는 신여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신여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윤 팀장이 계속해서 유진이를 찾는 일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여진은 돌아보며 약간의 놀라움을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세영이가 유진이를 찾는 일을 방해할 이유가 없잖아. 유진을 찾는 건 우리 모두의 소망이니까. 황진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진이나 유진이의 핏줄이 나타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정식 상속자가 생기니까요. 신여진은 한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말은 세영이가 그런 이유로 유진을 찾는 걸 불안해한다는 거야? 황진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윤 팀장은 불안해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유진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윤 팀장이 회장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신여진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고 황진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진구야,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세영이가 그 정도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최명지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겠지.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윤 팀장과 최명지는 함께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신여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가 유진을 찾지 못하게 막으려는 충분한 동기가 있음을 인식한 신여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황진구야, 유진을 찾는 이 일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뿌리까지 파헤쳐야겠어. 너도 준비해줘.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신여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조카딸 윤세영이 이토록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신여진을 더욱 냉철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비서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이 황진구에게 보낸 링크를 역추적한 결과 그것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특정 위치 정보를 송출하는 앱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비서는 즉시 신여진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황진구 사장님의 휴대폰 위치가 최명지에게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여진은 장비서의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펜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이젠 더 숨길 것도 없군. 내 일을 방해하려고 작정을 했네. 장비서는 신여진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들이 단지 회장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건지 아니면 더 오래된 일까지 관련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여진은 장비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비서, 네가 보기엔 어떻다고 생각해? 과거 유진이가 사라졌던 일에도 최명지와 윤세영이 개입했다고 보나? 장비서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사건이 너무 오래돼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만 현재의 행동을 보면 의심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여진은 깊이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이 느껴질 만큼 분노가 커 보였습니다. 그래, 증거가 없다면 내가 만들어야지. 최명지와 윤세영이 단순히 유진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유진이 사라지게 만든 진범인지 반드시 밝혀야겠어. 장비서는 신여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신여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냉철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지금의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죗값을 치르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년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증거를 원해. 장비서, 당장 최명지의 동선을 추적해. 그녀가 움직이는 모든 곳,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감시해. 장비서는 곧바로 메모를 적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보를 기록하겠습니다. 신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안을 거닐며 자신만의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욕심이 많아서 함정을 파놓으면 반드시 걸려들 사람이야. 그녀가 내 뒤에서 한 짓들을 하나씩 까발리며 발버둥 칠 시간조차 없게 만들겠어. 장비서는 신여진의 계획이 얼마나 냉혹하고 철저한지 실감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명지를 조사하다 보면 윤 팀장과의 연결고리도 자연스레 드러날 겁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좋아, 장비서. 네가 내 눈과 귀가 되어줘. 최명지가 내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마. 장비서는 신여진의 지시를 받들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신여진은 홀로 남아 최명지와 윤세영이 보여준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유진아, 네가 사라졌던 날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너를 해친 사람이 있다면 그 죗값을 몇 배로 되갚게 할 거야. 동서, 나 다음 달에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회사 일이 너무 쌓여서 어쩔 수 없네. 신여진의 말에 최명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는 척했습니다. 어머, 형님. 일주일이나요? 그렇게 길게 다녀오시면 몸이 버티겠어요? 요즘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최명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형님이 자리를 비운다니 이보다 완벽한 타이밍이 어디 있어. 하지만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잔뜩 띄웠습니다. 신여진은 속으로 최명지의 속내를 간파하면서도 가소로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는 척했습니다. 고맙다, 동서. 내 건강까지 챙겨줘서. 그래도 이 출장만큼은 꼭 가야 해. 중요한 회의가 잡혔거든. 최명진은 신여진의 말을 듣고 한껏 위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형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회사도 중요하지만 형님 몸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멍청한 형님. 본인이 지금 얼마나 큰 덫에 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신여진은 속으로 최명지의 가식적인 걱정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지, 내가 너무 멍청해 보이는 모양이구나.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도 모르고. 그날 밤 최명진은 조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형사, 큰 기회가 왔어요. 형님이 다음 달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대요. 조 형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금고를 여는 건 문제도 아니겠군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최명진은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죠. 황진구의 위치 정보도 확보해뒀으니 이번에는 실수 없이 성공할 겁니다. 조 형사는 세부 계획을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출발하기 전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최명진은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 이번엔 진짜 나한테 당할 차례예요. 당신의 모든 걸 내가 손에 넣을 겁니다. 그러나 최명진은 몰랐습니다. 신여진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신여진은 장비서에게 지시를 내리며 최명지와 조 형사의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장비서, 최명지가 조 형사와 접촉하면 바로 보고해. 그리고 금고의 중요한 서류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니 그들이 금고를 열려는 순간 증거를 확보할 준비를 해둬. 장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신여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최명지,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곧 알게 될 거야. 나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두고 보자. 최명지가 느긋한 마음으로 함정 속으로 발을 들이고 있는 동안 신여진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조 형사와의 만남을 위해 평소보다 한껏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에 앉은 최명진은 조 형사가 늦지 않게 도착하는 것을 보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 형사, 이젠 정말로 시간이 왔어요. 조 형사는 잔을 들어 올리며 최명지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이라면 시간적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이라면 금고를 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식은 죽 먹기죠. 최명진은 조 형사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더욱 안도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형님이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우리는 모든 걸 끝낼 겁니다. 금고에 있는 재산 목록과 문서를 확보하면 이제 남은 건 돈을 빼돌리는 것뿐이에요. 조 형사는 세부 사항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황진구라는 사람이 변수라고 했죠? 그 사람의 위치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최명진은 가볍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세요. 이게 황진구의 현재 위치예요. 제가 미리 확보해둔 링크 덕분에 황진구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작업을 완벽하게 만드는 도구죠. 조 형사는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철저하시군요. 그럼 걱정할 게 없겠네요.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최명진은 잔을 들어올리며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번 일은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형님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멀리 떨어진 차 안 장비서는 귀에 꽂은 이어폰을 통해 대화를 엿들으며 세부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이 모든 사실을 신여진에게 보고하기 위해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신여진은 장비서의 보고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비서는 최명지와 조 형사가 나눈 대화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최명지와 조 형사가 만났습니다. 최명지는 출장을 기회로 금고를 열 계획이고 황진구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여진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눈빛은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야. 최명지가 나를 배신하려 한다는 게 확실히 드러났군. 동서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있으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다니. 장비서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대로 금고 안의 서류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유진양과 관련된 문서는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지시했습니다. 모두 옮겨. 유진이와 관련된 서류는 내가 지정한 장소로 옮기고 금고 안에는 의미 없는 것들만 남겨둬. 최명지가 금고를 열게 놔둬.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끝장내자고. 장비서는 신여진의 명령을 받들어 조용히 나갔습니다. 회장실에 홀로 남은 신여진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명지, 네가 날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거야. 네가 탐내는 건 절대 너의 것이 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놔둘 리 없잖아. 신여진은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장악한 듯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최명지와 조 형사가 함정에 빠져드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해외 출장을 떠나며 집을 비운 첫날, 최명진은 누구보다도 활기찬 얼굴로 움직였습니다. 금고털이범과 함께 집으로 들어선 최명진은 방울이 없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곧장 신여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최명진은 자신의 손끝에서 모든 계획이 완벽히 실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속으로 흡족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해.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금고털이범은 최명지의 명령에 따라 준비한 장비를 꺼내더니 곧바로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작동음과 함께 디지털 금고가 열리기 시작하자 최명진은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금고가 열리며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명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 최명진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환희에 찬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신여진이 경찰과 함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동서, 내가 없는 동안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나 보네. 신여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명진은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들을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최명진은 눈앞의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이게... 형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최명진은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의 냉랭한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해라고? 동서가 금고를 여는 순간 내가 이렇게 들어올 걸 예상 못했나 봐. 신여진은 손가락으로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고 경찰은 금고털이범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금고털이범은 상황을 직감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명진은 결국 침착함을 잃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신여진은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모른 척하는 거야? 아니면 동서가 나를 바보로 보고 있는 거야? 신여진은 재킷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녹음 파일은 동서와 조 형사가 나눈 대화야. 금고를 열겠다고 계획한 날부터 그 안에 무슨 서류가 있을지 상상하며 얘기한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 최명진은 녹음기를 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형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형님을 배신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최명진은 급히 손을 뻗어 신여진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의 태도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믿어달라고. 동서가 한 짓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배신한 거야. 유진이와 관련된 서류까지 건드리려 했다며. 신여진은 금고에서 유진의 서류를 미리 옮겨둔 것을 떠올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서, 내가 믿었던 만큼 그 믿음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경찰이 알아서 조사할 테니 앞으로는 변명할 기회도 없을 거야. 신여진의 말이 끝나자 경찰은 최명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명진은 마지막까지 신여진의 발목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신여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최명지의 울부짖음만이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신여진은 홀로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아,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이제야 이 가족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거야. 최명지가 함정에 빠지기 며칠 전 신여진은 이미 조 형사를 만나서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장비서가 전해준 보고서를 손에 들고 신여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명지가 신여진의 금고를 털기 위해 조 형사를 끌어들였다는 이야기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계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여진은 즉각 조 형사를 호출했습니다. 늦은 저녁 신여진의 저택에 조 형사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 형사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신여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조 형사.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네요. 신여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조 형사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하며 땀을 훔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단지 뭘요? 신여진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한 손으로 장비서가 가져온 문서를 들어올렸습니다. 동서와 함께 금고를 털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여기 다 적혀 있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조 형사는 숨이 막힌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머리카락이 젖어갔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라. 신여진은 조 형사의 말을 따라 읊조리며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조 형사, 나를 바보로 보나요? 아니면 당신이 바보인가요? 조 형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한순간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명지 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속았든 뭐든 지금 당신의 행적은 명백히 범죄입니다.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행운으로 여기세요. 신여진은 소파에서 일어나 조 형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조 형사는 숨을 삼키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조 형사 같은 사람들, 내가 아주 잘 알아요. 이런 경우 협박의 증거를 남겨놓고 혼자 빠져나갈 준비를 하죠. 혹시 최명지와의 대화를 녹음해 놓지 않았나요? 조 형사는 한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여진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녹음이 있죠. 그렇죠? 조 형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전을 위해서였을 뿐이고. 좋아요. 그 녹음을 가져오세요. 신여진은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조 형사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걸로 뭘 하시려는 겁니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조 형사는 내가 표적으로 삼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 그 녹음을 내놓으면 신고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명지가 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줄게요. 조 형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명지가 약속한 돈과 신여진의 제안 사이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의 태도와 그가 가진 정보는 조 형사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녹음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고는 안 하시는 거죠? 신여진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배신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조 형사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녹음을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황급히 떠났습니다. 신여진은 조 형사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판 함정에 그가 제대로 걸려들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 형사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마다 최명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신여진의 방에 앉아있던 최명지는 손이 떨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조 형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적나라했습니다. 그럼 모든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조 형사의 말에 최명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좋아. 일단 회장님 출장 일정을 확실히 알아보고 다시 만나. 형님이 모르게 처리해야 하니까 완벽하게 준비해. 녹음이 끝난 순간 최명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여진은 차가운 눈길로 최명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서 할 말 없어? 최명지는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손을 내리고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조 형사 말 믿지 마세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신여진은 조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형사가 동서 계획을 전부 말해줬는데도 최명지는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형님은 모르잖아요. 조 형사가 어떤 인간인지. 형님 딸 유진을 차로 친 사람이 그 인간이에요. 형님 딸을 죽인 건 바로 조 형사라고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여진은 동서의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 형사가 유진이를? 신여진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최명진은 울부짖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내가 시켰어요. 하지만 차를 운전한 건 조 형사였다고요. 신여진은 최명지의 자백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 사실 내가 조 형사에게 약속한 돈은 동서를 낳기 위한 미끼였어. 녹음도 이 모든 것도 동서를 자백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한 함정이었다고. 최명진은 신여진의 말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신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최명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 형사에게 약속했던 돈은 허울 뿐이었고 그는 이미 체포를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의 방에 홀로 남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여진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선 최명지와 조 형사가 대가를 치를 시간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가 최명지의 피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얇은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신여진의 모습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최명진은 의자에 앉아 신여진을 바라보다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보였습니다. 형님, 여기까지 와주셨군요. 신여진은 가만히 최명지를 내려다보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내 꼬락선이 보려고 온 건 아니다. 최명진은 얼굴을 찡그리며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도 알잖아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건 다 형님 때문이에요. 형님이 나를 무시하고 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나도 내 방법으로 대비한 것뿐이라고요. 신여진은 미소 대신 싸늘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비? 그게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야. 최명진은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먼저 날 배신했잖아요. 유진이를 찾아서 상속자를 만들겠다고 나를 내칠 때부터 나도 내 방법을 준비한 것뿐이에요. 신여진은 고개를 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 내 잘못은 죽어도 인정 못하면서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유리병 너머로 신여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투명한 비닐봉투에서 꺼낸 탄원서가 최명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신여진이 그 종이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뭔지 알겠지?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반성했다면 내가 이걸 써줬을 수도 있어. 최명지의 표정이 밝아지며 의자 끝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역시 형님은. 하지만 최명지의 말은 신여진의 다음 행동에 의해 끊겼습니다. 신여진은 탄원서를 조용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조각난 종이가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최명지의 얼굴에서 피가 도는 듯 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최명진은 유리벽에 손을 짚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신여진은 조각난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지은 죄를 다 치르고 나면 그때는 늦었을 거야. 최명지의 애원에도 신여진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명지, 이제 너도 내가 저지른 대로 살아봐. 지옥에 굴러떨어질 준비나 하라고. 신여진은 차분하게 말을 마친 뒤 등을 돌렸습니다. 유리병 너머에서 최명지는 울부짖으며 손을 휘저었지만 신여진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최명지의 울음소리와 뒤섞여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